네, 계속해서 반영 비율 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 관리를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모집 과정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에 대한 비율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1단계로 끝나시니까 비율 관리도 1단계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단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2단계까지 운영하시는 기관은 또 2단계 잡고 또 비율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비율 관리에서 저 위에 과정은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이 나오는데, 한번 화면 구성부터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등록하셨던 학생용 검사지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반영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그죠? 자, 그리고 교사용 검사지에 대해서 네, 반영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기본 제공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학추위 교사 추천서 평가 점수라고 있는데, 학추위에서 넣는 점수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학추위가 아예 생략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건 무시하시면 되겠고, 또 학추위 자동 합산 점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학추위와 관련된 점수니까 이것도 역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지성 검사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든가 이제 지필형으로 이제 집합 시험 보는 그런 검사 도구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기본 제공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정형으로 이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뭐 면접도 있고 자체 개발 검사 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도 있고 기타 점수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발 요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항목에 정확한 비율을 넣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반영 비율 관리의 이제 목적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넣어 주신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실제로 학생의 점수가 총 합산이 돼서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창의적 인성 검사가 10%, 그 다음에 영역 적성 체크리스트가 10%,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20이고요. 그 다음에 영역성 검사가 80% 해서 100%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네, 학생용 검사지는 이제 설정을 해 두었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비율을 안 주어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용 검사지가 3개인데 창원 사례가 아까 2개였었죠. 네, 창의성하고 영역이니까 네, 영쟁동 예, 리더십 하나 빼고 영쟁동 잘못 등록을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수학은 놔두고 이건 빼버리고 예, 창의적 인성 검사가 되겠네요. 네, 자 다시 등록했고요. 자, 반영 비율 관리해서 다시 눌러보면 밑에 거죠. 네, 네, 두 가지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10 그리고 밑에 것도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별 영재성 검사인지 일반 영재성 검사인지 그 구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영역별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영역별이라고 가정하면 자, 문항을 아마 이제 거의 수정 없이 이제 그 수령한 문제지 그대로 쓰실 거라서 네, 그대로 사용. 영역 선택에서 뭐 수학반이었다면 이게 무슨 반이었죠? 네, 수학반. 그리고 시행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학년급도 저희가 조정되는 건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실제 반영해 주시고요. 네, 유형에서 A형, B형 뭐 이렇게 심화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험본 검사지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80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제 창원 영진에서 봤던 그 100% 맞추는 형태의 검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예, 이제 하나가 이제 비율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우리 영재학급 아까 다운 받았던 요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용에도 비율을 주셨네요. 보면 두 가지로 해서 5% 5% 그죠?
그리고 교사용으로 해서 10, 5, 5, 5, 5 해서 총 다 해서 40%가 들어가네요. 요거 비율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용이 두 개였고 각각이 5, 5 그죠? 자, 그리고 교사용인데요. 자, 교사용이 영재행동이 10이었네요. 자, 영재행동이 10 그리고 나머지가 5, 5, 5, 5,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교과 성적이 20%, 개별 즉석 과제가 40%, 그래서 20, 40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영재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칸 중에 어느 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점수를 활용한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20 이렇게 40을 해 놓으시면 네. 아까 우리 그 평가 점수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게 네, 교과 성적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게 개별 즉석 과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기타 칸 많이 쓰시고요. 위에 이제 면접 보시는 기관은 또 면접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체 검사 도구.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체 검사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개별 즉석까지. 그래서 요거를 자체 개발 검수에다가, 검사 도구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칸인지만 잘 기억하셨다가 그 칸에 정확하게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럼 요 원점수라는 안 넣어도 되는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요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넣으시면 반영 비율 20%를 곱해서 20점으로 환산이 될 거고요. 그죠? 밑에 것도 동일하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 넣으시면 40% 기준으로 해서 환산 점수 40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관에 따라서 이 원점수를 예를 들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원점수가 원점수 자체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시는 경우도, 산출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100점 만점이 아니라. 자, 그럼 원점수를 20으로 산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은 얼마를 해야 20이 될까요? 이 환산 점수가. 비율은 100으로 해줘야 20 곱하기 100을 해서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수를 몇 점으로 내가 이 GED에 넣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이 비율, 원점수와 비율 간의 이 구성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내가 원점수를 100으로 넣을 거고, 20점 만점이 나오면 되니까 비율은 20으로 넣으면 되겠구나. 내가 원점수를 40으로 넣을 거니까, 그럼 40이 나오려면, 비율은 100으로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비율이 180이 넘는데,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환산 점수들의 합이 10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환산 점수의 합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를 넣으시는 게 제일 간편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반영 비율 관리도 끝났고요. 자, 2단계 있으면 2단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안내문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내문 관리 쪽에서는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보시죠. 자, 학추의 평가 방법이라고 있는데 학추의 평가 방법은 이제 대부분 기관이 생략을 하니까 뭐 아예 안 넣으시거나 또는 학추위는 이렇게 단문으로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그 요강에서 나갔던 그 지원 자격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잘 복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건 이제 과정별로 잘 복사에다가 넣으셔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안내문이 중요한 이유가 그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학부모와의 어떤 그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죠. 나는 몰랐다, 못 봤다라든가 뭐 충분히 안내가 덜 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어떤 본인의 과실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좀 책임을 이제 영지원 기관 쪽으로 좀 이제 돌리려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강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 주셨으니까 요강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안내문적인 거죠. 이게 지원을 할 때 이게 화면상에 나오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담아 주시면 학부모 민원에도 이제 효과적으로 나중에 증거 자료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내문도 꼭 잊지 마시고 가능하면 충실하게 잘 넣어 주셔서 그런 민원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일정 부분이네요.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한글표라서 이쁘게 잘 들어가진 않을 텐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표보다는 이렇게 네, 뭐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표 모양이나 그다음 그 특수문자 같은 거 깨지는지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주의사항 부분입니다. 이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뭐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뭐 접수 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온라인 지원하기 뭐 어떤 부분이 주의사항일까요? 이런 부분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이제 말머리 정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안내문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단계별 진입자 안내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험표에 기재될 내용입니다. 자, 단계별 진입자 안내문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제 그 선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구성했었죠. 그때 우리 영재원의 1단계로 막 올라온 학생들한테 어떤 안내문을 줄 것인가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단계는 그 영재성 검사일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즉석과제 같은 어떤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추후 집합평가에 대한 내용. 네, 뭐 집합평가에 대한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뭐 일시장소 같은 거 요강사에 나온 게 있으면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확정이 안 됐다면 그런 내용들을 수험표에서 확인하라고 해주시고 그 상세한 내용은 확정되면 수험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 수험표는 몇 월 며칠부터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를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추천이 다 올라오고 기관에서 수험 번호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지금 급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출력되냐고 막 이제 문의를 또 많이 주시거든요. 수험 번호 언제 넣어 주실 겁니까? 뭐 안내문이 비어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 막 주시니까 여기에다가 수험표는 몇 월 며칠부터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험 번호와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제 수험표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넘겨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험표에 기재될 내용에다가 여기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자세한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준비물, 뭐 기타 뭐 학부모의 학교 출입 가능 여부, 그 다음에 뭐 준비물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하면 뭐 전자시계, 뭐 계산기 같은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뭐 착용이라든가 휴대 같은 거 금지, 뭐 점심식 도시락이라든가 뭐 반찬 점심 도시락이라든가 뭐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지참 가능 여부, 뭐 실내화 지참 여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 필기도구 같은 것도 굉장히 질문 많이 오니까 필기도구는 뭐 반드시 뭐 흑색 볼펜이라든가 뭐 허용하는 뭐 샤프, 연필, 지우개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되게 세세한 부분에서 학생 학부모님들 문의가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그런 민원 전화도 줄일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안심하고 확인하시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관은 2단계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또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관련된 내용, 또 마찬가지로 2단계 수험표에서 2단계 평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합격 시 안내 홈페이지 UR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경남은 다 100% GED에서 직접 다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GED 외에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영재원 홈페이지에서 따로 또 명단을 발표하신다면 그 홈페이지 URL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최종 합격한 학생들한테 최종적으로 이제 안내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학생들 예비 소집이라든가 첫 수업 할 때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제 되게 불안해 하세요. 언제 가면 되는지, 뭘 갖고 가야 되는지, 나한테 연락이 언제 오긴 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의 전화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뭐 예비 소집은 뭐 몇 월 며칠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예비 소집이나 첫 수업 일정은 별도로 추후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예, 그걸 이제 기다릴 수가 있겠죠. 뭐 2월 중순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선택 부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뭐 따로 그 동의서라든가 관련된 뭐 신상 명세를 적은 카드를 뭐 작성해서 갖고 오게 한다든가 그럴 때 여기다 이제 양식 파일을 넣어 주시면 이 파일을 작성해서 아이들이 이제 올 때 그걸 이제 가지고 오겠죠. 또는 뭐 파일을 받아서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뭐 안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안내문도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학반에다가 지금 이 안내문을 넣었죠. 이번에 과학반, 수학 통합반에다가 이제 동일한 안내문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수학과학반 이제 선택 누르면 자, 내용이 이렇게 이제 비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어느 걸 넣을 거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초6 수학반의 안내문을 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초수학반에 들어있던 안내문을 가져와서 초5학년 수학과학 통합반에다가 이렇게 안내문을 넣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반복적인 내용은 계속 작업하실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그 과정별로 또 다른 영지원도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주의하셔가지고 수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내문도 간편하게 그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탭부터 7번 탭까지 이제 선발 환경 설정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일정이 되어서 학생, 학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추위를 통과해서 선심위에서 이제 심사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그 단계를 차근차근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관리자들도 그 실제 학생, 학부모들,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구나. 이걸 한번 그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문의 받고 처리하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학생 아이디로 들어왔고요. 예, 학생이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 개인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기존에 그 한 번이라도 이 회원 가입을 해서 선발에 지원을 했다든가, 발달 기록부에 등록된 학생은 그 이전 아이디를 그대로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분실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자, 그럴 경우 이제 기관으로 문의가 오면 GED로 전화해서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예전 걸 꼭 써야 한다 이렇게 안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지원 단계 같이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로 들어올 거고요. 자, 첫 번째 박스 영재 지원으로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지원서 작성하는 박스, 그리고 지원이 완료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 나의 지원 보기가 있습니다. 자, 지원서 작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1단계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서 마지막 10단계까지 지원 완료가 있는데 이 과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